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콘텐츠 A의 11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지금 로컬 창업 콘텐츠 A 수업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쭉 같이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들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마케팅 이야기도 나오고 브랜드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이런 말씀들을 드리니까 조금 집중이 잘 안 되시지 않을까 살짝 걱정인데요. 예,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두시면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응용을 하시거나 또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사업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기초가 튼튼하게 힘을 받아서 좀 가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수업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거니까 한번 꼼꼼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브랜드 수업 진도 나가기 전에 유명한 그 회사의 브랜드를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우리 되게 유명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라는 이 회사의 브랜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타벅스 스토리를 좀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되게 많은 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그 브랜드 구축, 브랜딩에 관한 여러 가지 팁이라든가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 책 표지거든요. 이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고 지금 현재도 스타벅스의 회장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진 속에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쓴 그라운드 업이라는 그런 책 표지예요. 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은 1971년에 미국의 그 서부의 해안가의 도시인 시애틀에 있는 어, 커피 커피숍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1971년도에. 예, 이게 바로 이제 1971년도에 이 하워드 슐츠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 스타벅스 커피숍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50년 조금 넘었죠. 그 사이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애틀의 하나로 시작된 이 커피숍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커피의 대명사처럼 됐죠. 커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고요. 또 커피숍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됐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 브랜드에 관해서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스타벅스 로고인데요. 이 로고를 지금 다들 보시면 아, 스타벅스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로고 모양을 주의 깊게 보신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거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 여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있고 누가 봐도 머리가 긴 예쁜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옆에 이 모양은 뭘까? 그냥 장식일까? 뭘까? 약간 아리송한 모양이 달려 있죠. 이 로고에 스타벅스 스토리에 하나의 또 브랜드에 얽힌 비밀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고전 소설이죠. 모비딕이라는 소설은 예전에 백경이라고 흰 고래, 백경이라고도 번역이 됐었고 영화화도 되고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은 이렇게 허먼 멜빌이라는 그
미국의 소설가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예, 그리고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기 때문에 저도 이 모비딕에 관해서는 뭐 영화도 봤고 그 스토리 간략한 스토리나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소설이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모비딕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 소설을 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두께가 거의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한번 좀 바쁜 일 끝나면 한번 올 여름에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워드 슐츠가 모비딕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예, 근데 이 모비딕이라는 이 소설 속에 이 흰골에 모비딕을 사냥하기 위한 배가 포경선이 나오는데요. 그 포경선 선원 에식스라는 포경선이 있는데 이 선원의 아니, 그 포경선의 1등 항해사가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가 이 에식스호를 타고 있는데요. 이 하워드 슐츠가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 스타벅을 따가지고 커피숍 이름을 스타벅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숍에 약간의 이제 정체성 같은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스타벅스가 시작한 곳이 시애틀 그 항구의 바닷가에 있는 커피숍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소설 속에 그 캐릭터가 스타벅스라는 캐릭터가 선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 오디세우스라는 그 유명한 아주 고전 소설이죠. 유명한 소설. 여기 오디세이아라는 유명한 소설. 예,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나무로 된 말을 트로이라는 성에다가 넣어서 그 트로이라는 나라를 함락시킨 그리스의 되게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많은 모험을 겪게 돼요. 이 사람이 겪은 그 모험을 다룬 소설이 오디세이아라는 그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에 이제 한 대목이에요.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곳은 세이렌이라는 바닷속 마녀들이 있어요. 그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자고 하반신은 인어예요. 그런데 이 세이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감미롭고 치명적인 유혹적인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이 이 세이렌을 따라서 물로 다 뛰어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그 내용을 알고 자기를 이 돛대 기둥에다가 묶어달라.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귀마개를 해서 소리를 못 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겼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스타벅스 초기 로고를 보면 1971년도 로고에 좀 잘 안 나오실 텐데 이게 양갈래로 된 물고기 모양. 인어공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지느러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선명하게 상반신은 여자고 하반신은 물고기인데 양갈래로 된 물고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워드 슐츠는 바닷가에 그 커피숍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스타벅스라는 이름도 그 선원의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로고를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예, 그 바다 항해하고 연관이 있는
신비로운 전설, 세이렌의 전설을 가져온 거죠. 그 전설 속에 세이렌을 로고로 넣은 거죠.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세이렌의 그 소리가, 감미로운 소리가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유혹이다. 그래서 우리 커피숍의 이런 커피의 향기나 커피의 맛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매칭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로고가 이렇게 점점 오면서 약간씩 간결해지죠. 예, 복잡했던 내용이 간결해지고 또 몇 차례 그 간결한 과정을 거쳐서 현대에 와서는 본질적인 것만 딱 남기고 다 생략한 거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이 모양은 장식이 아니고 바로 이 세이렌의 꼬리, 지느러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어플을 까시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지도상에 가까운 곳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다가 미리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매장 가서 줄 서지 않아도 바로 그 음료를 받아서 마실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기능을 세일앤 오더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컨셉을 계속 브랜딩을 강화시켜 오는 거죠. 그 바다라는 그 특성, 그 다음에 어부, 선원, 그 세이렌이라는 신화, 예, 요거를 브랜드에다, 그 로고에다가 녹이고 계속해서 브랜드의 통일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으로 바뀐 이유는 다 예상하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좀 환경을 되게 잘 보호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래 스타벅스는 녹색이 아니었어요. 그 90년대 이전까지는 그 갈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로고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좀 사회 문제가 좀 됐던 게, 이 아프리카에서 이 커피 원두를 스타벅스에서 수입해서 재배를 해서 스타벅스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최초의 원두가 너무 싸게 정말 값싼 원두를 사다가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긴다. 그래서 굉장히 지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폭리를 취하고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착취한다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스타벅스에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프리카에다가 더 많은 비용도 좀 내주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노력한다. 예, 그런 것들을 그 스타벅스에서 내세우고 캠페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 가면 이제 그런 활동들 하는 것들을 붙여놓은 것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예, 그때부터 이 로고의 컬러를 이 녹색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컬러를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컬러가 믹스가 돼 있어요. 그 짙은 갈색하고 또 이 녹색하고 요게 두 개가 심볼 그 상징 컬러로 돼 있는 게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예, 스타벅스는 뭐 향후에 그 마케팅적인 측면들도 공부해 볼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그 특히 이제 스타벅스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 굿즈들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모션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명하죠. 그래서 다양한 나중에 이런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랜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브랜드. 세 번째, 사회문화적 영향력. 네 번째, 디지털 사회에서는 브랜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A와 B까지 좀 진도를 나가 보려고 하는데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진행을 하고요. 다 못 나가면 우리 대면 수업에서 11주차 대면 수업에서 진도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선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돼요, 브랜드가. 그래서 브랜드는 소비자죠.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스타벅스가 너무 많이 지금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한 10년 전쯤만 해도 스타벅스에서 테이크 아웃을 해서 그 스타벅스 커피 컵을 딱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내가 요즘 이렇게 트렌드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들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잔을 딱 들고 회사에 들어가고 뭐 길을 걷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흔하게 보여지던 하나의 트렌드였는데요. 그때 이제 스타벅스 컵을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간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나 커피 마신다는 거 외에도 나 이 스타벅스의 이런 이미지, 이런 브랜드를 나는 이렇게 이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가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옷이 있거든요. 그 아웃도어 등산 용품인데 되게 비싸요. 파타고니아. 저도 산에 많이 다니니까 이 파타고니아 옷을 한 벌 좀 사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그냥 맨날 눈팅 한다 그러죠. 이렇게 가격만 보고 그러고 이제 말고.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에서 유명한 이 마케팅 사례거든요. 자기네들이 광고를 하는데 이 자켓 사지 말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옷 광고를 하는데 이 전면 광고에다가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옷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환경을 훼손하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주고 이 옷을 사려고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에서는 이런 환경의식 또 윤리적 소비, 사람들 과소비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타고니아 옷을 입으면 뭔가 개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좀 개념 있는 소비자라는 거를 파타고니아 옷을 입으면서 드러내는 그런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 파타고니아에서는 많은 수익금들을 환경 문제 개선하는 데 또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타고니아라는 게 굉장히 환경이나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드러내는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됐죠. 미국에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파타고니아 옷이 비싸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는 사실 뭐 이런 정체성을 드러낸다기보다 좋은 비싼 옷을 입는다 이런 걸로 좀 변질이 되긴 했죠.
자, 그 다음에 무인양품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죠. 이 무인양품 일본의 자, 이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줄임말로 무지라고 그러죠. 이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박함, 미니멀리즘, 소박함, 브랜드가 없음. 여기 로고가 안 달려 있어요. 뭐 무인양품에서 파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브랜드가 안 박혀 있고 또 여기에 화려한 색 같은 것들도 없어요. 대부분 무채색이거나 아주 저채도 베이지색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장식 같은 거를 일체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무인양품이라는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는 과시적이지가 않아. 나는 굉장히 그 검소하고 소박하고 또 나는 미니멀리즘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가 있죠. 나이키. 자, 나이키는 Just Do It이라는 이 유명한 그 문구처럼 뭔가 도전하고 또 자기 개발을 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몸을 가꾸고 노력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나이키를 통해서 은연중에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이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브랜드는 신뢰와 품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일관된 품질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약속하는 거죠.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떤 품질이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품질. 우리가 뭐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쓰면은 나이키라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나이키는 이 정도 조금 약간 가격이 살짝 뭐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키 신발이나 옷을 입으면 그래도 품질이 괜찮다라는 그런 어, 이런 품질을 보장해주고 그런 것들이 신뢰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 그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느끼게 되는 경험을 또 보장해주는 약속이 되기도 하죠. 스타벅스 커피숍을 우리가 가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는 그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는 그 커피의 맛이라든가 그 커피숍의 분위기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브랜드를 우리는 소비자들은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브랜드가 쌓아온 명성,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브랜드가 새로 생긴 브랜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유명한 브랜드, 명성이 있는 브랜드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믿음뿐만 아니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브랜드만 보고. 그래서 소비자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처음 접하는 브랜드라든가 믿을 수 없는 브랜드, 뭐 극단적인 예지만 테무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송이 돼서 오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올지 써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안불안하죠. 어떤 신뢰하기가 되게 어렵죠. 값이 싼 대신. 근데 우리가 유명한 브랜드로 뭔가 물건을 선택해서 산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결정할 때 큰 고민을 안 하게 해줘요. 그냥 막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많이 써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그 브랜드만 보고 빨리 구매를 결정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인지적 단축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각을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단축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 단축키, 뭐 지름길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숏컷이라고 하는데요. 단축키를.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타가 났네. 자, 이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브랜드는 일관성,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비슷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믿음을 주는 거죠, 브랜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 기반의 신뢰. 브랜드와의 긍정적 경험이 누적되면 해당 브랜드의 호감과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경험. 긍정적 경험이어야 되겠죠. 부정적 경험이면은 그 브랜드는 선택을 못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쓰게 되면서 어떤 좋은 경험들, 기억들을 이제 누적이 된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과 신뢰가 생겨서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브랜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책임과 보증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뭐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AS를 해준다든가 환불을 해준다든가 보증을 해준다든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 그렇죠. 컴퓨터 같은 경우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뭐 삼성이나 LG 같은 또 애플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만약에 품질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AS라든가 보증해 주잖아요. 그 보증 기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국에 여러 군데에 그 AS 매장들도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립 PC라든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좀 값싼 PC를 샀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해진다는 거죠. 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옷 같은 경우도 그렇죠. 좋은 그런 브랜드의 공식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값은 조금 더 비싸지만 우리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안전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비싼 그 식당 같은데 브랜드가 있는 식당 같은데 갔을 때 뭔가 음식에 하자가 있을 때 또 그런 보상들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스타벅스 이야기 하다가 조금 이제 진도가 많이 못 나갔는데요. 그 우리 대면 수업에서 그 나머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토요일 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